킥복싱 전적 44승 0패 승률 100%, MMA 전적 4승 0패 승률 100%, 그리고 이제 복싱으로 전향하여 4승 0패 마찬가지로 승률 100%를 기록 중인 26살의 싸움 천재. 진짜 이 영상은 과장이 아니라 이 선수는 천재라는 단어밖에 수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움직임으로 극진 가라데와 킥복싱, MMA를 모조리 제패한 천재 격투가 나스카와 텐신입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몸통 돌려차기와 예측 불가능한 플라잉 니킥, 가라데와 킥복싱을 넘나드는 발차기로 영화를 찍어대던 그는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는데요. 텐신이 선택한 전장은 유일하게 실패를 맛봤던 복싱. 공식 경기는 아니라 전적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과거에 텐신은 메이웨더에게 도전했다 생애 첫 KO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킥복서가 킥을 버리게 되었을지, 과연 복싱에서도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오늘은 나스카와 텐신의 최근 근황, 바로 그의 프로복싱 도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넘어서 시청해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1998년생인 나스카와 텐신은 5살 때부터 극진 가라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가라데 천재라고 불릴 만큼 정점을 찍었으며 보다 큰 무대에서 싸우고 싶다는 이유로 킥복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전적 99승 3무 5패를 기록한 텐신은 13살 때부터 프로 무대에 뛰어드는데요. 그는 일본 최고의 킥복싱 단체 라이즈 55kg급 챔피언과 57kg급 토너먼트 우승, ISKA 2체급 챔피언 등 2022년까지 44승 무패 30KO를 기록합니다. 그런 텐신이 천재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피지컬이 중요한 투기 종목에서 우월한 신체 조건이 아닌데도 카운터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키 165cm에 리치 176cm로 플라이급에서도 작은 축에 속하지만 반응 속도와 동체 시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카운터가 총알처럼 발사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BJ 펜, 앤더슨 실바 같은 천재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리감과 창의적인 움직임이 특징이지만 텐신의 경우 압도적인 민첩성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 앤더슨 실바처럼 불안정한 자세로 카운터를 집어넣거나 BJ 펜처럼 감각에 의존한 스타일이 아니라 기계체조 선수나 브레이킹 댄서들이 그렇듯이 신체를 다스리는 능력이 타이 추종에 불허하는 텐신. 그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든 최고 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중률이 낮은 공격마저 부담없이 구사할 수 있으며 남들이 하나를 시도할 때 2-3개를 넣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백스텝이나 박자까지 쪼개지만 대부분이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즉 나스카와 텐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미친듯이 빠른 선수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담한 체구와 조기 교육도 있겠지만 신체 능력 자체가 메시급으로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기술의 가짓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안면 펀치가 금지된 극진 가라데의 경우 대개 복부와 로우킥 공방으로 펼쳐지지만 동시에 근거리에서 변칙적인 발차기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초근접거리에서의 뒤돌려차기나 바깥에서 안으로 휘어차는 미들킥 때문에 극진 가라데 베이스인 텐신은 이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뿐만 아니라 킥복싱 기술까지 더해져 무궁무진한 공격 루트를 자랑합니다. 그는 펀치 연타에서 무에타이식의 밀어차기를 섞는다거나 로마첸코식의 돌아 빠지는 스텝도 구사하며 플라잉 니킥의 경우 도약거리가 충분치 않은데도 발사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반응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MMA조차 차이가 없다는 점인데요. 보통 타격, 특히 무술 베이스의 파이터가 MMA에 전향하면 달라진 거리와 글러브, 레슬링과 그래플링 등의 차이점에 적응하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림이 굉장히 흔하죠. 하지만 역시 천재는 달랐습니다. 한창 킥복서로 날리던 2016년 갑자기 MMA에 등장한 텐신은 데뷔전을 파운딩 KO로 장식한 다음 이틀 뒤 길로틴 초크로 승리하는 만화 같은 행보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어려움 없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참고로 텐신은 당시 UFC 오퍼를 받았으나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가라데 천재 소년에서 킥복싱 챔피언, MMA 4승 무패까지 도전하는 종목마다 전설을 찍어버린 텐신. 그런 텐신조차 생애 첫 시련을 맛보게 되었으니 바로 메이웨더와의 이벤트 복싱 매치에서 굴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발기술이 핵심인 텐신이 규칙과 체격의 핸디캡을 안고 최강자와 싸운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승리가 불가능한 도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킥복싱도 MMA도 아닌 프로복싱 전향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모의 차이입니다. 복싱은 올림픽 정식 종목에다 나라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협회가 존재하지만 킥복싱은 통일 기구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일본 역시 K1과 라이즈, 너크아웃 등 프로 단체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최강자를 가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킥복싱 수련 인구는 복싱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복싱과의 규모 차이로 선수 생활 내내 아쉬움을 느꼈으며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 태국 무대까지 생각했지만 무에타이와 킥복싱의 규칙 차이로 엄두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싱의 경우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 곧 세계 최강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할만해서입니다. 텐신의 인터뷰에 따르면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빰 클린치나 팔꿈치, 니킥 같은 무에타이 기술이 중요했으나 프아카오의 등장 이후 이런저런 공격들을 제한해버리는 바람에 입식 격투기의 기본 자세나 운영 방식 등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킥복싱은 느긋한 리듬 속에 킥을 위주로 전개됐지만 현 시대 킥복싱은 무에타이보다 복싱에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킥복서로 활동할 때도 복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원래 스타일 자체가 복싱 스탠스를 썼기 때문에 딱히 수정할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노우의 나오야입니다. 27승 0패 24KO의 복싱 전적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복싱 챔피언 이노우의 나오야. 텐신은 종목은 다르지만 투기 종목에서 뛰고 있는 같은 일본으로서 나오야를 볼 때마다 가슴속에 동경심이 가득했고 언젠가는 붙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야가 킥복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가는 쪽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치가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나오야가 링을 떠나기 전까지 그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킥복싱 선수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뒀음에도 그저 도전하기 위해 발차기를 봉인한 텐신. 그는 2022년을 끝으로 킥복싱을 떠나게 되고 이듬해 4월 드디어 프로복싱 데뷔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15전이 넘는 일본 벤텀급 6위 요아나 유키. 첫 경기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과연 복싱에서도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간결한 원투로 끊어보지만 뚫고 들어가는 유키, 강먹기로 돌려내는 텐신. 킥복싱에서 자주 보여준 움직임입니다. 얼굴 주고 바디 스트레이트, 기묘한 페인트에서 다시 같은 패턴을 시도하는데요. 킥복싱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방이 일어나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박자 흘려내고 카운터 리드 훅까지 귀신 같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찔러주는 텐신. 사우스포의 정석인 받아먹는 운영보단 앞손과 공간 이동에 집중하고 앞발을 먹음으로써 공격 턴을 오랫동안 가져갑니다. 특히 앞손으로 0점 잡고 뒷손으로 따라가는 패턴 때문에 유키의 바디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평생을 격투기에 바쳤다고 해도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천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저돌적으로 들어가 보지만 로마첸코처럼 우아하게 빠지는 텐신. 핀으로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고 쇼맨십 가득한 스윙으로 기세까지 가져갑니다. 후반으로 접어들자 오히려 리듬을 잡아가는 텐신. 종목이 다른 경우 체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1라운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그렇게 공격과 수비, 기술과 운영, 타이밍과 정확도 등 완벽한 기량을 드러내면서 천재 킥복서의 복싱 데뷔전이 성공적으로 마감됩니다. 그 뒤 한 달 만에 출격하여 멕시코 챔피언을 만난 텐신은 일본 이외 복싱 강국으로 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라운드부터 기량차를 체감하고 쇼맨십에 집중하던 그는 헤드슬립과 동시에 들어가는 바디샷과 다른 시간에 사는 듯한 백스텝, 모션마다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아찔한 스피드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복싱을 구사합니다. 그런 텐신의 스타일을 정의하자면 유명 선수들의 장점만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로마첸코 스타일의 풋워크를 사용하지만 이노우의 나오야처럼 깔끔한 잽과 바디샷도 일품인 그는 메이웨더가 연상되는 동체 시력과 로이 존스 주니어의 버금가는 순발력을 자랑하며 저본타 데이비스 같은 킬러 본능까지 갖췄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승이 간절한 프로 무대에서 산책을 나가듯 출전하여 40일 동안 2승을 거머쥔 텐신. 그는 이어진 경기에서 15승 1무 2패의 루이스 로블레스를 상대하고 기존의 자유로운 스타일에서 조금 더 정제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압박은 가져가되 공격은 줄이고 큰 주먹을 유도하던 텐신은 작정하고 카운터를 꺼낸다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데요. 투 카운터를 토대로 타이밍을 잡아가던 텐신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체력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사선 잡고 백스텝 레프트, 반격에는 단단한 커버링, 투 흘리고 카운터까지 공방마다 임팩트를 가져가는 텐신.
깊게 찔러주고 바디2 이후 돌아 나오는 스텝까지 이노우에 나오야가 연상됩니다. 가드로 주먹 유도하고 카운터, 홀리필드 스타일의 손기술도 구사하고 초근접전에서도 여유롭게 사각을 먹을 만큼 차원이 다른 기량을 드러냅니다. 그나마 약점을 찾는다면 그리 특별하지 않은 펀치력이 있겠지만 거의 모든 주먹이 카운터로 꽂히기 때문에 솔직히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텐신. 네, 상대의 발목 부상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승리한 그는 2024년 7월 조나단 로드리게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텐신은 유일한 약점인 펀치력마저 더 이상 약점이 아님을 증명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진 임팩트로 상대를 샌드백처럼 두들기던 그는 투지를 말살시키는 가공할 위력을 뽐낸 끝에 3라운드 KO로 승리합니다. 이리하여 23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프로복싱 4승 무패를 기록하며 천재성은 종목과 관계없이 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낸 텐신. 그는 오는 10월 14일 WBO 아시아 태평양 타이틀전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의 기세라면 동체급 누구를 붙인다고 해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노우에 나오야가 31살에 불과한 만큼 두 선수의 매치도 분명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나오야의 위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최소 메이저 타이틀은 따야겠지만 지금까지 텐신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늦어도 1, 2년 안에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이웨더 대 나스카와 텐신, 그리고 아사쿠라 미쿠루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이벤트 매치를 꾸준하게 만들기 때문에 텐신 대 나오야라는 초대박 흥행 카드를 놓칠 리가 없는데요. 만약 두 선수의 드림 매치가 성사된다면 현재 전성기를 맞이한 일본 복싱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텐신의 무패 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본 역사상 최고의 복서 이노우에 나오야의 위상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도 텐신 같은 격투 천재가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